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저는 여의도 자본시장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는 월급쟁이고요. 투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의 생각을 나누고 제가 좀 어떻게 가고 있나, 남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또 서로 도움도 받고 싶었는데 그 조언을 좀 받게 됐습니다. 영상을 좀 찍어서 텍스트로만 전달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좀 부응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성장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자, 간략하게 제 블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영상도 조금 블로그 글 위주가 될 거예요. 독자적으로 영상만 올린다기보다는 기존 블로그는 계속 운영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종목 분석이면 종목 분석, 시황이면 시황, 제 생각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시작했던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들을 겸하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고요. 한 100개 정도 글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렇게 목표가 달성해서 올려놨던 것들이 상당 부분 있고 나머지는 다 종목 분석에 대한 얘기죠. 주로 종목 분석을 하고 있고요. 가치 투자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단상, 시장 분석, 이거는 시황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담아놓은 글이고 차트 분석은 사실 저희 전공은 아닌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남들만큼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의 도움도 받고 저 스스로 공부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대표적인 종목 분석을 하나 보면서 이 블로그가 어떤 식으로 되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농심입니다. 이거는 10월 달에 마감을 했던 종목이고요. 꽤 성과가 좋았어요. 한 7월 16일에 시작을 해서 10월 10일에 마감을 했으면 2달 반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 시간 동안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죠. 25% 상승입니다. 좀 심심한 종목이기도 해요. 2달, 3달 기다려서 20% 찍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상 한 번 찍으면 30%인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상을 못 찍죠. 한 번에 상을 못 찍고 또 우리 농심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종목이어서 접근하기가 좀 더 쉬웠습니다. 그런 종목이 25% 수익률이면 준수하죠. 2달 반 정도의 25% 내외 수익률이면 그거 1년으로 환산하면 100%입니다. 종목 하나 찍어서 1년에 2배 장사할 수 있으면 남는 장사죠. 자, 보겠습니다. 자, 농심 40만 4,500원에 시작을 했고요. 50만 원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목표가는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한 겁니다. 어떠한 보증이나 어떤 공식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의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이건 마감하면서 썼던 제 정리글입니다. 자, 7월 16일에 시작을 했던 농심이 무난한 흐름을 거쳐서 장중에 50만원을 터치했습니다. 이게 고점이었죠. 고점을 터치함에 따라서 이 종목을 마감했고요. 차트 보시면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등락을 거친 다음에 N자 흐름을 거쳐서 이 50만원 찍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장세가 생각보다는 어려웠어요. 워낙 변수가 많았죠. 올해 오르든 내리든 그렇게 평온한 시절은 아니었으니까요. 외부 변수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은 좀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우리 손이 안 닿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가 착실하게 이행이 됐고요. 미국 진출, K푸드 열풍에 어떤 힘을 입었고 또 환율 문제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변동이 됐고 원재료 가격 인상 등의 인플레이션은 이 종목의 경쟁력으로 다소 커버가 됐습니다. 이 당시 농심을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수 방어주 위주였던 식품이 수출주로 변동하는 이렇게 좀 이행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이 항상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이 말 그대로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붙어있는 간판이 갈리는 거죠. 내수 방어주로 읽히던 게 성장주로 바뀌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집니다. 이 종목에 똑같은 돈을 벌어도 몇 배를 줄 수 있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이 종목을 봤던 것도 맞습니다. 분석했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분석 글입니다. 아까 건 마감 글이었고요. 7월 달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자, 40만 4,500원에 농심을 처음 본 투자자입니다. 일단 레포트 현대차증권의 하이널리스트 이분의
테이블을 가져왔고요. 작년 실적은 똑같습니다. 이건 고정된 거니까. 10억, 100억, 1000억 초, 단위 10억입니다. 3조 1000억 정도 장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1000억 정도를 남겼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진 않죠. ROE도 보시면 다 한 자릿수고, 식품 섹터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시가총액이 낮진 않습니다. PBR로 보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1.1 정도 찍어주고 있고요. 자, 쭉 내려보시면은, 가격 내린다고 주가 안 내릴 듯. 이 제목은 왜 적었냐? 당시 인플레이션 문제가 하도 심각해지니까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식품업체들, 니들도 좀 물가 안정에 기여해라. 가격 높이지 말고 내려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럴 수 있다 치죠. 농심이 워낙 서민 이미지니까. 라면, 신라면. 그 라면값 올리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센티멘트가 어떻게 됐냐? 센티멘트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됐냐? 이 시기에 보시면은 이 7월 달에 그 이전까지 쭉 올라오던 흐름이 뚝 끊기고 급락을 하고 옆으로 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종목을 본 거죠. 좀 편안한 구간이라면 편안한 구간이고 답답한 구간이라면 답답한 구간에서 봤던 겁니다. 자, 이때 저는 PR을 18을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23년도, 당시로서는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3년도를 가져왔고요. 올해 EPS가 한 28,000원 찍어줄 것이다. 거기에 평년 수준의 밴드 18을 가져와서 PR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나온 값이 대략 50만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거는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장기적인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제 펀더멘탈이죠. 이런 종목은 특히. 자, 원재료 단가 환율,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거 마침 삼성증권에서 삼성증권이 좀 이런 걸 잘해요. 체계적으로. 조금 숫자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 해주시는데 최지호 애널리스트의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곡물가가 오를 때, 판가가 오를 때, 원화 같이 환율이 오르고 내릴 때 이 종목의 수익이 어떻게 되냐, 장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면은 곡물가가 오를수록 당연히 원재료비가 오를수록 영업이익률은 낮아지죠. 그리고 판가가 오를수록 당연히 높아집니다. 비싸게 파니까. 보시면 고작 5% 인상인데도 변동폭이 가장 큽니다. 변동폭이. 이거는 애초에 식품 섹터가 특히 라면이 그렇게 많이 마진이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변동을 받은 거고요. 자, 원화가치 상승. 이 원화가치 상승이라는 거는 환율 하락입니다. 반대로 당연히. 원화가치 하락, 반대로 환율 상승이죠. 자, 환율이 내릴수록 좋고요. 환율이 오를수록 안 좋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곡물가를 다 밀가루, 이런 원부자재, 소맥 다 수입이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다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데 당연히 달러 값이 올라가면은 원재료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둘이 좀 비슷한 양상 보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수 시장에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회사죠. 해외 성장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농심은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삼양식품이 좀 동남아 아시아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농심은 북미 시장이죠. 북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당시 K푸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열풍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 상승세가 주춤했던 거는 비우호적인 외부 변수, 이런 어려운 환경들, 곡물가 오르고 판가 내리라고 하고 그 와중에 환율 날뛰고 킹달러 그런 것들이 엮여서 좀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로 귀결이 되는데 이 흐름을 결국 어떻게 좀 커버를 할 것인가? 내가 인플레가 계속 된다고 볼 것인가? 극복할 수 없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잡힐 거라고 보는가? 좀 이걸 보고 투자를 한 거죠. 원재료 가격 변동입니다. 보시면은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 당시 이건 다트고시이기 때문에 다 오픈된 정보죠. 자, 밀가루 팜유 대표적인 수입이죠. 수입 원자재인데 인플레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물론 실적에는 바로 반영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기업은 보통 계약을 합니다. 당연히 계약을 하고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 원재료를 돌리죠. 하루 떼기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즉시 반영은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꽤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미국, 북미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공장이죠. 70%대인데 뭐 국내에 있는 뭐 최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국내보다 상회를 해주고요. 특히 해외 법인 중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라면의 인기가 식지 않았고 특히 신라면, 면식의 인기가 식지 않았던 이유인데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이겠지만 자, 결국은 미국 소비가 꺾일 것이냐, 소비재가 다 떨어지고 식품이 안 팔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건 제가 당시 미국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맥도날드 간판이고요. Now hiring, 지금 채용합니다. 15달러까지, 시급 15달러. 유연근무제, 유급병가, 프리밀, 중식 제공, 뭐 석식 제공, 승진 기회, 오늘 일하고 내일 받아가세요. 굉장히 좀 노동시장이 강세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누구든지 환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 미국의 소비가 꺾이지 않았다. 아직 괜찮다. 인플레이션은 잦아드는데 미국 소비가 꺾이지 않고 농심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공장이 심지어 잘 나간다. 이렇게 퍼즐을 좀 맞췄던 거죠, 나름대로. 이 종목에 대한 어찌 보면 펀드멘탈 분석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매크로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 뭐 주변에서 길거리에서 많이 팔리니까 뭐 팔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실사를 해서 결정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25% 수익률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P와 Q 성장을 모두 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P는 가격이고요. Q는 물량입니다. 비싸게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농심 신라면이 우리 인식에는 조금 인스턴트라서 깊이 될 것 같고 좀 가난할 것 같고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는 면식은 건강식품입니다. 아시아 푸드죠. 기름에 뭐 다 튀겨가지고 인스턴트 라면이 어떻게 건강식품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가서 걔네들 먹는 거 보면은 라면은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구나 느끼실 겁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했던 구간, 굉장히 조금 꾸준히 상승하다가 꺾이고 횡보하면서 기던 구간이죠. 7월달이. 당시 어떻게 봤었냐? 우상향도 하나씩 열어보면 고비가 있다. 이렇게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지표를 디디고 섰죠. 그 다음에 계속 우상향하다가 다시 디디는 부분. 좀 이 부분을 캐치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펀드멘탈 센티멘트 다 고려를 했던 거고요. 5일선과 21선을 동력으로 좀 아슬아슬하게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그쵸. 저도 이때는 확신을 못했어요. 매물대가 적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사실 시계를 좀 땡겨서 과연 이때 무조건 우상향을 점칠 수 있는가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보니까 이때 내렸었구나 싶은 거지.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뭐 급등이죠. 급등이라고 해주죠. 급등인데 딱 걸터 앉은 모습입니다. 근데 장담은 못했었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은 선절선은 그만큼 짧아집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뭐 거래량 터진 이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지지대로 잡아주면은 깔끔하게 작동을 합니다. 38만 원, 40만 원 상방보다는 그래도 하방이 좀 더 짧다. 그리고 너무 변수가 단순하다. 매크로 지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좋은 게요. 보면은 굉장히 좀 짜잘하고 폭발성 있고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데 대신 뻔합니다. 누구나 추적할 수 있고요. 이런 공시로 올라오는 것들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뭐 저변에서 일하는 이야기, 뭐 IPO 전의 이야기, 자회사가 어떻게 된다, 혹은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굉장히 구미가 끌리는 이벤트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농심 같은 종목이 좋은 좀 장점은 이렇게 원재료, 뭐 환율,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게 너무 공개적이기 때문에 우리 환율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다 뭐 이런 곡물 판가 같은 거 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서 내가 작동하는 시나리오가 내가 설계했던 시나리오가 작동을 하면은 길게 가져가서 수익 목표가 정해놓은 거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좀 이탈했다. 그게 차트든 혹은 환율이든 뭐 곡물가든 이탈을 했다. 그런 순간이 오면은 짧게 잡아놨던 손절선에서 각자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평이한 종목을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요.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건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후에 나타나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썼던 글들을 아예 정독을 하면서 하나씩 짚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좀 놓쳤던 부분 혹은 글로만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양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100% 사견입니다. 미래 주가나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확정이나 보증도 담고 있지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좀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추천이 아닙니다. 단순 종목에 대한 분석 정리고요. 뭐 사라, 팔아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 본인 책임이죠. 투자는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져줄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른가, 내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좀 나누기 위해서 공유를 했던 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주가 될 겁니다. 좀 더 짜잘한 이야기, 뭐 예컨대 흥국생명 뭐 사태, 뭐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래서 조금 종목 위주가 될 거고요. 좀 심심할 수도 있고, 뭐 재밌을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맞춰가는 거니까. 좀 더 좋은 내용을 매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